지금부터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조직부총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고요. 아쉬우시죠? 아니, 본인이니까 저는 당사자니까 네.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아쉽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자,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기자로서 계속 정치부 기자로 선거를 예. 지켜봐 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축구 경기 평론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를 보면서 아, 저 선수 저렇게 뛰면 안 되고 절로 패스해야 돼, 절로 보내야죠. 뭐 이렇게 예. 얘기하기는 쉬운데 정작 본인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정말 코에서 단내가 나고 예.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뛰어보니까 이 선거라는 게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종합예술이 아니고 이건 전쟁이구나. 총체적인 전쟁이구나. 예. 육해, 공군, 해병대에다가 뭐 심리전까지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라와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예. 아까 축구 경기 비유하셔서 그런데 축구 경기도 왜 이렇게 관중석이 홈그라운드라서 막 와하고 쾅쾅하고 우리를 응원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요번에 어떤 상황은 정권 심판론에 확 휩싸여 가지고 어떤 이 경기로 얘기하면 적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쾅쾅하면 힘이 더 빠지시겠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처음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 게임이 이게 한동훈 대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이런 그런 경기였을 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예. 그렇죠. 상당히 좀 힘들었죠. 총선 130TF. 네. 지금 뭐 이 패배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석 좀 나왔습니까? 아니요. 내일 첫 번째 회의를 예. 열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이게 대개 이제 6개 정도 소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천, 뭐 전략, 공약, 당정 관계, 조직과 홍보, 또 여의도 문제, 여의도 연구소에 대한 것까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서 조정은 의원이 지금 거기 위원장이에요. 네.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걸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물어본 게 이거 정말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백서라는 게 나중에 뭐 이것 좀 빼줘 저것 좀 빼줘 그런 일이 많죠. 떼고 예. 포떼고를 예. 보면 정말 아무런 내나 마나한 백서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백서 하려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조정은 위원장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내일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뭐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오늘 나오신 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총선 패배 원인을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아픈 지점은 뭔가요? 아니 뭐 국민들의 마음을 예. 제대로 그 어루만지고 다가가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실이 있고 그다음에 당이 있고 중앙당 그다음에 후보 본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번 선거가 무슨 야당보다 민주당보다 공천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보들이 뭐 그쪽의 후보들보다 더 뒤처지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어렵게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그 국민들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정부 여당이 제대로 그것을 접근하지 못했다. 그걸 어루만지지 못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패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어떤 선거 전략을 썼다고 해서 이 정권 심판론이란 큰 어떤 거센 줄기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선거 전략의 문제는 아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략의 문제는 아니고 예. 또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이게 누적돼 왔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누적돼 온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적 불만 뭐 이런 것들이 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온통 무조건 정권 심판이었거든요. 다른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다 그 붙어 있는 현수막은 동네마다 다 정권 심판하자, 정권 심판하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봐요. 정권 심판하자라는 그 구호에 대항할 만한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뭐 이랬더니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네. 뭐 이런 네. 예를 들면 자유당 시절에 네. 그 유명한 선거 슬로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구호를 냈으면 거기에 맞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가 총선 백서팀에서 상당 부분 논의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정권 심판론이 워낙 드셌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백약이 어떤 무효일 수도 있었는데 그중에 대통령실에선 중요한 어떤 대목마다 쾅쾅 방점을 찍었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대파 사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민생을 챙긴다면서 막 어떤 공약 거의 공약 비슷한 어떤 대통령의 민생 탐방. 어떻게 보세요? 그럴 때 어떤 현장의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 그럼요. 당연히 이 선거에서 제일 힘든 거는요. 이거 민심이 상당히 싸늘하게 변하고 있구나 예. 하는 것들을 직접 느낄 때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이제 출국을 했을 때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랬죠. 걸 많이 예. 느끼겠더라고요. 예. 아침에 새벽에 이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데 반응들이 상당히 싸늘해지고 이런 예. 것들을 느끼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 예. 저희는 뭐 저는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못 찍어드려요. 죄송해요.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이. 네. 저는 뭐 어디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상당히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웠죠. 예. 그 총선 어떤 총평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국민들 모두 이재명 조국이 나쁜 사람인 걸 알았다면서도 윤 대통령도 심판 안 받지 않았나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게 어떤 그 총평이신가요, 보통? 만나봤을 때 예. 그러더라고요. 뭐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예, 제가 예. 우리 평가회에서 말씀을 예. 드린 건데 현장에서 보면 뭐 그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님이나 조국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겠죠. 예. 뭐 대개 보면 중도나 뭐 아마 보수적인 분들일 텐데 그분들도 이 법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유죄 받았고 예. 또 부인은 또 실제로 실형까지 사셨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예. 또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이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두 분 다 문제가 있다. 그런 건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아무런 책임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예.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어제 엊그제 여야 영수회담 보셨을 텐데요.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대통령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안 변했으면 예. 뭐 여야 영수회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뭐 일부 제가 봐도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특조위에다 무슨 영장 발부 권한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사법 체계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 그걸 빼고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거는 뭐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예. 말씀드리기는 뭐 저 당과 협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도 밝히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걸 밝혀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세월호 특별법, 특조법 다 만들었었잖아요. 특조위도 예. 만들었었고. 근데 발표된 것들을 보면 그 이전에 나왔던 것들에서부터 진전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미 거기서 이제 구청장이라든가 서장이라든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됐고 문제는 이제 나머지 책임 여부 예. 그것이 과연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그 서울청장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혹은 그건 정무적으로 또 그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은 어떤 정무적 책임을 지고 있냐를 거기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특조위가 만들어진다고 예. 해서 그런 정무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를 새로운 걸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원한다면 뭐 받아주는 것들이 받아서 네. 한번 조사를 낱낱이 해보자라고 네. 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2심 재판이 나오잖아요. 예. 그 2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러면 뭐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원래 특별법, 특별검사 이런 것들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심이라든가 문제 제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그 결과 발표를 보고 여야가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사건의 얼개가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굉장히. 그건 특검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결국은 이 대통령이 아니 그 지금까지 보도된다에 예. 따르면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사단장한테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으면 도대체 예.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랬더니 이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들을 야 그럼 그 사단장은 거기서 공동정범에서 제외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률가들이 주장하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군에서 벌어지는 그런 각종 사건 사고들은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예비조사에 예.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직권남용으로 뭐랄까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는 뭐 그것도 예를 들면 여야가 지금 이제 대통령도 이제 협치를 하자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예.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거기서 뭐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아니 되나요?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하여튼 그쪽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죠. 그쪽 예. 주장에서 어떤 거를 주장하실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특별법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개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얼개가 단순한 사건을 지금 공수처까지 나서서 했는데 이렇게 오래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진상을 밝힐 생각이 없구나. 이런 여론이 그래서 커진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예. 거고 김진욱 처장이었나요? 예. 그분이 계셨고 그리고 수사가 7월 달 이후에 공수처가 7월인가 8월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건 뭐는 상관없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의 수사는 군의 수사도 그렇고요. 네.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가 이렇게 지났는데 그 단순한 얼개의 사건을 이렇게 진상을 모르고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사정기관이나 공수처로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국민들은 상당수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도 뭐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나 검경의 네.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 수사 결과를 뭐 알 수가 없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부총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얼개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그러니까요. 이 단순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수사를 끌면서 아무것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결론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본적인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끈 것이 이 정부에서 요구해서 아니 누구건 그건 국민들 아니죠. 입장에 누구건 공수처의 무능 때문이건 조직의 어떤 취약성 때문이건 공수처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검경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어느 정부에서 뭘 만들었고 이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단순한 얼개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어오는 것은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진상규명이라는 건 그러면 그 논리는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이나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든가라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거 전제잖아요. 아니요. 그 뭐 방해라든지 지시라든지 그건 국민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집단들, 사정기관들에서 할 능력이 없는 건 분명히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미. 예. 하여튼 저는 제가 봐도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질질 예. 끌어야 되는지 공수처가 왜 그 작년에 시작된 7월, 8월에 시작된 거를 올해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답답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예. 이종섭 씨에 대해서도 그 즉시에 불러다가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되는 예. 건데 그걸 왜 올해까지 그대로 넘겨서 놔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상당수 국민들이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인 것 같은데 그건
국회가 개원해 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그러겠죠. 뭐 지금 5월 중에 그 21대 국회에서 모두 정리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영수회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기 좀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고 이 민주당에서 자꾸 어떤 더 부정적인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또다시 후속. 예. 또다시 예. 후속 회담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랄까 여당에서도 그 윤재욱 대표 우리 지금 같으면 윤재욱 예. 대표가 될 텐데 윤재욱 대표 같이 여당 대표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왜냐하면 그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야 니네들은 소수당이니까 필요 없고 예. 나는 그냥 대통령하고 1대1로 할래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거야말로 또 국회 경시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서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을 너희는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대통령과 직접 얘기할래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약간 좀 모순, 자체적인 논리 모순일 것 같아서 이루어진다면 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또 함께 다른 소수당들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여당 패싱 뭐 이런 불만이 실제로 좀 있습니까? 있죠. 저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불만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여당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어떤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런 함께 모여서 좀 더 생산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근데 여당은 무력감을 좀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건가요? 분위기가? 아니 선거에서 일단 그 국민들로부터 그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과 뭐 무력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아니 어느 당이 안 그러겠습니까? 선거에서 진 당이 당분간은 언제든지 뭐 책임론도 나오고 뭐 내부 비판도 나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무력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무력한데 대통령실마저 이렇게 슬쩍 피해가니까 더 섭섭한 거고 뭐 이런 건가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첫 번째니까 이게 여야 영수회담을 그렇게 계속 원했는데 그렇다면 뭐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회담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음에도 계속 여당이 패싱되면 안 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15분 동안 쫙 끝끈해서 쫙 읽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권 기자도 그렇지만 평생 기자를 했지만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건 서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프로토콜을 예를 들면 의전을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쫙 꺼내서 그냥 그 두 분이 얘기해야 될 부분을 거기서 성명 낭독하듯이 읽으신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예의에 좀 어긋난 거다. 그리고 약간 파울 플레이였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의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뭐 이런 합의 사항이 없으니까 분명하게 나는 이거 요구한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의제 합의가 없어도 대개 그 의전은 하잖아요. 의전상 예의가 아니었다. 의전상 그렇게 되면 그 일방적으로 막 그 읽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시간 정말 한 20초 남았는데 대통령 회견하실 것 같은데. 이기준 의원이요. 네네. 저번에는 어떤 민감한 질문 안 받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어 스태핑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별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지 않을 거고 도어 스태핑 한참 할 때도 저는 계속 반대했었어요.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